노랗게 바삭하게 튀긴 달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식용유가 고온에서 가열되면 불포화 지방산이 변질되어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달걀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해 물질을 흡수하게 되면 먹는 사람은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다량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 노화가 촉진되고 장기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조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은 달걀은 약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 부드러운 반숙 상태로 만들고 노른자가 변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달걀 프라이는 약한 불에서 기름을 얇게 두르고 연기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오래 굳히지 않고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년기의 몸을 부드럽고 세심하게 돌보는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 하나는 매일 아침 소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진정한 건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귀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음식을 고르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그리고 먹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건강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이 항상 잘 따라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기대를 늘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친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음식들조차,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혈압을 오랫동안 알아온 70이 넘은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달걀 하나를 꼭 드시며 달걀은 몸에 좋은데 하나쯤은 괜찮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관이 약해져 있고 혈액의 흐름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걀, 특히 노른자는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달걀에 다른 음식까지 더해지면 간과 심장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지방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약해진 혈관이 끈적한 혈액을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손상이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달걀 섭취를 매우 신중히 해야 하며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먹더라도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고혈압뿐 아니라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달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은 지방과 단백질을 처리하는 몸속의 공장입니다. 건강한 간은 이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지만 염증성 간염이나 지방간, 고지혈증 등으로 간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달걀에 포함된 지방과 콜레스테롤 조차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매일 달걀을 섭취하다가 1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간이 약해도 일주일에 1개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사실 간이 이미 손상된 경우에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간이 피로와 황달,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달걀 한 개조차도 몸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경우는 열이 나거나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소화기관은 일시적으로 기능을 줄입니다. 이때 고단백 식품인 달걀을 섭취하면 전투 중에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고열이 있을 때 달걀을 먹으면 구토감, 오한, 불쾌감이 심해지고 해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 묽은 죽, 과일처럼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달걀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알레르기는 어린아이에게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식사 후 목이 간질거리거나 가벼운 발진이 생기는 것도 달걀 알레르기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증을 겪지만 두 번째에는 호흡 곤란, 세 번째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면역력은 약해져 있어 알레르기 반응이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대상은 고지혈증 환자입니다. 혈중 지방 수치는 통증도 없고 열도 일으키지 않지만 조용히 혈관벽에 쌓이며 혈류를 방해하고 심혈관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달걀은 높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달걀 2개를 먹고 평소 식사까지 더해 단 3개월 만에 고지혈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환자를 직접 보았습니다. 혈관이 플라크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가벼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심장은 이미 많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장이 콜레스테롤로 가득 찬 혈관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해야 한다면 아주 작은 추가 부담만으로도 심근경색, 부정맥, 급성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장에는 매일 달걀 하나도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달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몸이 더 많은 이해와 섬세한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 것뿐입니다. 언제 먹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에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기를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병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본 저는 절망보다 작은 변화의 힘을 훨씬 더 많이 보아왔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식사, 적절한 시점에 습관을 조정하는 것,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 이런 작은 노력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금도 박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고혈압과 지방간을 함께 앓고 있던 7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그는 매일 달걀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사에 숨어있는 조용한 위험을 이해한 후 그는 불평이나 좌절 없이 조용히 습관을 바꿔 나갔습니다. 매주 달걀을 하나 줄이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추가하고 녹차는 오후 늦게 마시기로 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건강검진 결과는 환하게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기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기회를 주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 달걀을 좀 더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 식사 후 몸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든든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오래된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나무는 말라가고 땅은 메마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이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땅을 고르면 다시 꽃이 피고 삶이 살아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많이 먹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입 한 입을 소중히 여기는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끼니마다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너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내일 아침 달걀을 손에 들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단 몇 분만 더 기다려 부드러운 고구마 한 조각을 준비하고 물이 적당히 끓기를 기다려 달걀을 알맞게 삶는 것. 이 작은 배려들이 위와 간과 혈관,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해준 심장의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희생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욱 현명하고 섬세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음을 넘어 심장에서 조용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널리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건강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만 잘 조절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40년 넘게 수백 번 이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식만 고집했던 분들조차도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생활 습관이 오히려 병을 불러왔음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달걀입니다. 먹기 쉽고 영양이 풍부해서 특히 중장년 이후 아침 식사에 단골 메뉴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걀도 섭취하는 시기와 조리 방법,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서울과 전라도의 여러 병원에서 42년 동안 노인 환자들과 함께 해온 의사 한승민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얻은 살아있는 경험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60세, 7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제게 간절히 물어본 질문들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한 끼가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 될지 해치는 길이 될지를 정확히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가장 작은 것, 달걀 하나부터 시작하여 건강을 돌보는 방식을 차근차근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삶은 달걀 하나를 급히 먹고 집을 나서도 몸이 자연스럽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그렇게 쉽게 적응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화기관은 오랫동안 정지해 있던 자동차처럼 서서히 예열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을 바로 먹는 것은 차가운 엔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정대석 어르신이 좋은 예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 또는 바삭하게 튀긴 달걀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영양가 높은 식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복부팽만, 속쓰림, 이물감,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이 눈에 띄게 얇아져 있었고 만성적인 경미한 염증도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위는 아직 충분한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액도 묽은 상태였습니다.
달걀 흰제 포함된 알부민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많은 소화효소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위에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되지 않고 위에 머물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가벼운 발효가 일어나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노년층은 이런 작은 불균형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만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달걀을 먹기 전에 묽은 죽 몇 숟가락이나 부드럽게 찐 고구마 한 조각을 먼저 먹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위에 보호막이 형성되고 소화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달걀이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영양을 채워주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는 시간만 주의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먹은 직후 의도치 않게 몸에 부담을 주는 음료를 함께 마십니다.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 향긋한 녹차 한 잔, 고소한 두유 한 잔 모두 건강해 보이지만 타이밍과 조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강한 구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소화되지 않은 윗속 단백질에 구연산이 작용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더부룩함으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 설사나 위점막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낯선 음식 탓으로 돌리지만 익숙한 오렌지 주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녹차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해하지 않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하기 어려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식사를 하고 보약을 복용해도 빈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 일어설 때 휘청거림,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유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마시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소화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 두유를 마시면 단백질 소화 과정이 지연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식사의 영양 흡수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노년 환자들에게 습관을 바꾸도록 조언해 왔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식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를 마시고 싶다면 식사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능하면 간식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는 주 식사가 끝난 후 간식 시간에 따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소화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걀 하나도 상황에 따라 소중한 영양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약해진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노년층 분들이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활력이 넘치던 젊은 시절과 달리 노화된 몸에 하루에 여러 개의 달걀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오래된 다리에 무거운 트럭 여러 대가 동시에 지나가는 것과 같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붕괴입니다. 저는 과거 광진구에 거주하던 강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74세였던 그는 매일 아침 바삭하게 튀긴 달걀 2개와 두유 한 잔을 먹으며 이것이 뼈와 기억력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혈중 지질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간에는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혈압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매일 아침 과도하게 섭취한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몸은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간, 심장, 혈관 같은 내부 기관은 세월에 따라 많이 닳고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아침 두세 개의 달걀로 높은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공급하면 간은 해독을 위해 과도하게 작동해야 하고 혈관은 끈적한 혈액을 견뎌야 하며 심장은 온몸의 혈액을 돌리기 위해 더욱 무리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은 쉽게 느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건강을 침식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한 끼 식사에서 달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 비타민, 지방을 소화하지 못해 남은 영양소가 내장 지방이나 혈중 자유 지방산 형태로 축적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달걀을 선물에 비유하자면 하루에 하나 정도만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으면 그 선물은 곧 짐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층에게는 하루 한 개 정도의 달걀을 섭취하거나 일주일에 2번 정도 나누어 먹는 것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양만 조절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 방법 또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조리 습관 중 하나는 달걀을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튀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이 쉽고 속이 든든할 것 같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삶거나 튀기는 것은 달걀의 영양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간과 혈관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달걀이 오랫동안 고온에 노출되면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테롤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이 건강한 벽돌이라면 옥시테롤은 금이 간 벽돌과 같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결국 혈관 내에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플라크는 혈관을 막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할머니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 후 지방간과 초기 섬유화 소견이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지 여쭈었더니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달걀을 매일 먹어요. 푹 삶아야 마음이 놓여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습관이 노쇠한 몸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